김대호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세권에 관련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외워야 할 분량도 아주 많습니다. 전세권은.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전세 등기가 자주 나오죠. 자,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일단은 용익물권입니다. 자,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도 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세는 반드시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자, 건물 전세권은 반드시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지와 건물 전세권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등기 기간이 몇 년? 10년 이내까지 해야 됩니다. 10년이 되면 다시 갱신해야 돼요. 자, 토지 전세는 기간이 정함이 없이도 가능하는데 건물 전세는 반드시 1년 이상 10년까지 등기가 돼야 됩니다. 1년 이상.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자, 전세 기간도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만큼은 전속 기간도 명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토지 전세권은 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권에는 자, 전속 기간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로 갑니다. 전속 기간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 전세만큼은 몇 년? 1년 이상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성립 요소는 반드시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은 사용하는 권리, 용익물권 성질과 담보적 성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 등기가 남아있더라도 용익물권적 권리는 소멸되지만 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는 남습니다. 이게 담보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질과 같이 병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제도가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전세 등기는 전세권 성립하려면 전세 보증금이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그러면 전세 등기에 반드시 기록돼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금, 그 다음에 목적, 토지냐 건물이냐, 그 다음에 범위가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전체를 쓰는지 일부를 쓰는지. 그래서 전세권 설정에는 전세보증금,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특별히 건물 전세만큼은 기간도 기록돼야 된다. 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어야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잡지만 기간이 만료되고 서로 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전세만큼은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죠. 조건은 동일하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자, 그것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될 경우에 그 기간을 다시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자,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법정갱신이 된 경우 법정갱신에 관한 기간을 갱신하지 않아도 다시 등기하지 않아도 예전 그 기간으로도 법정갱신된 이후에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법정갱신 됐을 때 별도의 변경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법정갱신이 됐어도 그 법정갱신 된 이후에 돈을 빌리려면 보증금 한도로 전세권부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기간 변경 등기 해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빌릴 때는 변경 등기 해야 전세권의 목적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굳이 변경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로 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전세권은 담보적 기능과 용익적 물권이 있는 등기, 용익물권적 성질이지만 굳이 거기에
전세 보증금을 수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기에 전세 보증금만 기록되면 전세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성립 요건이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입신고 같은 것도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살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언제든지 제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면 전세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독특하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그 돈을 빌려주는 채권담보 성질로 전세권도 설정도 인정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2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죠.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돈을 빌려줬는데 대부분 돈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잡죠. 하지만 근저당권을 잡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자, 돈 빌려주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면 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왜? 전세보증금을 직접 수수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차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채권담보 효력도 인정되니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전세권은 그래서 전세권으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3번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되는데 이 법정갱신이 됐을 때 건물에 대한 법정갱신이 됐을 때 변경등기, 그러니까 기간에 변경등기 없이도 법정갱신된 사항을 굳이 변경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법정갱신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갱신된 이후에 전세권자가 돈을 빌릴 때는 은행에 갈 때는 변경등기를 해야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주장할 때는 전세권 자체를 주장할 때는 굳이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법정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자,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주인이 바꿔졌다 이거죠. 전세권이 설정되든 임차권이 설정하든 임대차 보호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있든 전세권이 설정되든 그 부동산의 주인이 바꿔지더라도 그 새로운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주의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도 당연하고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주인이 바꿔지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은 무조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와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양수인은 매수인 또는 새로운 주인이죠.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5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안 줘요. 그러면은 일부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순번대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되면 자기 순번으로 우선 변제, 배당은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전세권자는 절대 전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분할이 안 됐으니까 일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자, 근데 전부를 신청할 수 있냐? 일부 전세권자는 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자,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권자, 전체의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전세권자는 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건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건물 일부 자체는 원래 경매 신청이 안 돼요. 건물이 분리가 되고 분할을 해야 진정한 소유권이지 일부만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부든 전부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전세권에 관련된 문제는 일부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부 저당권자, 전세권 보증금을 한도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 주인이 돈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주인에게 채권 압류를 해서 보증금을 확보합니다. 채권 압류 조치를 하는 거지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부 저당권자, 그 다음에 전 전세권자는 온 전세권자의 존속기간 내에서는 전 전세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자 전세권에서 모든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부 저당권자, 그 다음에 전 전세권자는 경우에 따라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경매 청구할 수 없는 자 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부 목적인 저당권자, 전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단순하게 일단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은 범위가 넓은데 가장 큰 거 전세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을 분리할 것. 토지 전세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어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양 전세권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년까지 전세 등기가 가능하고 건물 전세만큼은 법정 갱신이 되는데 법정갱신 됐다 하더라도 변경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법정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부 목적의 저당권자, 전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일부 전세권자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는 받습니다. 우선 변제는 받는다. 자, 전세권 설정되고 나서 주인이 바꿔지더라도 새로운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건물 주인의 예전의 주의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리고 전세권은 돈을 빌리는 반드시 보증금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하지만 그 보증금을 직접 수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전세권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이 채권 담보의 목적인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자, 이상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5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자 전세금 반환을 질취했을 때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세권에 관한 설명 61번의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